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전체 모기지론 시장에서 약 5%에 불과하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비중이 크지 않지만 증권화와 리스크 분산 실패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증권화는 거액이나 소액 혹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증권 형태로 변환하는 금융기법이다. 자산을 담보로 새롭게 발행된 채권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통해 추가적인 자산을 운용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증권화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기관은 자신의 재무제표와 분리된 독립적 법인체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다. SP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채권, 자동차 대출 등 다양한 자산을 묶어 자산풀을 형성해 자본을 유동화시킨다. SPV는 자산풀을 팔기 쉬운 형태로 쪼갠 모기지 담보증권, 부채담보부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한다. MBS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모기지 담보증권이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모기지 금융회사 프레디맥과 프레디메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제공된 주택저당권, 모기지를 대량으로 모아 MBS를 발행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흐름을 묶어 증권으로 변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의 수익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 MBS는 기관 투자자와 대형 투자은행들이 거래하는 상품이므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기에는 정보 접근성, 거래, 규모, 복잡성 등의 장벽이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나 ETF를 통해 MBS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 가치와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기에 주택가격 하락이나 차입자의 상환 불능이 발생하면 MBS의 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뿐만 아니라 우량한 대출도 함께 묶여 증권으로 발행되어 투자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MBS를 대량으로 매수한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리먼 브러더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수익성 극대화와 위험 분산을 위해 복잡한 파생상품 CDO까지 만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포함된 MBS를 다시 CDO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한다. CDO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금, 회사채 등 여러 종류의 부채 자산을 묶어 발행된 부채담보부증권이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다시 증권화한 CDO 역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수할 수 있지만 복잡성과 위험성 때문에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한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지만 구조가 매우 복잡해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다양한 등급의 채권으로 나뉜 CDO는 우량, 채권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섞여 리스크가 은폐된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부동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MBS와 달리 CDO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부채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기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산 유동화라는 미사여구를 붙여 MBS와 CDO는 유명한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전 세계 각지에 팔려나간다. 문제는 파생증권의 알맹이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발행된 고위험 대출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MBS에 포함된 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떤 파생증권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를 알 수도 없다. 모기지를 대량으로 모아 MBS를 발행한 후 다시 여러 종류의 부채 자산을 묶어 CDO를 쪼개어 발행한 탓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MBS의 가치가 급락하며 파생상품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미국의 전체 모기지론 시장에서 약 5%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큰 손실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하고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도 큰 타격을 입는다. 금융시장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 요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데 있다.